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확진자가 어제 하루 131명 늘었습니다. 대구 지역 추가 확진자도 100명 아래로 떨어졌는데 지난달 26일 이후 처음입니다. 확산 추세가 정체되고 있다는 보건당국 평가도 나왔습니다. 자세한 현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자, 이승훈 기자, 국내 누적 확진자가 7,500여 명이 됐죠? 확진 현황 정리해 주세요. 네, 오늘 0시 기준 환자 집계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제 하루 동안 131명의 확진자가 더 증가한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로써 누계 확진 환자 수는 7,513명으로 늘게 됐습니다. 131명의 추가 확진자 가운데 102명은 대구와 경북 지역의 환자로 여전히 대다수입니다. 이외 서울과 경기 각각 11명, 인천 4명, 충남과 세종에서도 2명의 확진자가 각각 추가됐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콜센터 집단 확진 결과가 아직 반영되기 전의 통계라서 실제 확진자 수는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사망자는 어제 3명이 늘어 모두 54명으로 늘게 됐습니다. 반가운 건 퇴원 환자가 크게 늘었다는 건데요. 어제 하루 81명의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 환자는 모두 247명으로 늘게 됐습니다. 네, 정부도 확산세가 꺾였다고 판단하면서도 여전히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했어요. 네, 최근 나흘 동안의 확진자 증가세를 보면요. 7일에는 400명대, 그제는 300명대, 그리고 어제는 200명대로 줄었다가 오늘 통계에서는 100명대로 감소했습니다. 확실히 통계상으로 증가세가 꺾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확진자 확산 추세는 정체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지난 일요일에 검사 의뢰 건수가 준 영향도 있다면서 며칠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직 발견하지 못한 확진 환자들로 인한 새로운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될 수도 있고 이미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우선적인 조치가 필요한 요양병원과 시설의 종사자 데이터를 신천지 신도 명단과 비교해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1,300여 명을 선별했고 즉시 진단검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반 병원과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분석도 곧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이 기자 계신 정부 세종청사에서도 최근에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토요일에 보건복지부에서 확진 환자가 나온 데 이어서 오늘은 해양수산부에서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정부 세종청사 내에서만 이번이 벌써 3번째 확진자입니다. 현재 확진자가 일한 해수부 4층에 대한 긴급 폐쇄와 함께 방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같은 부서 직원들은 전원 자가격리 조치됐습니다. 정부 세종청사는 30개가 넘는 중앙부처와 소속기관이 입주해 있고 근무자만 15,000여 명에 이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업무 차질이 빚어지게 되면 큰 혼란이 있을 수가 있어서 어느 때보다 긴장도가 높은데요. 일단 청사관리본부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각 부처 간 이동 통로를 지난 3일부터 폐쇄했고요. 청사 내부에 대한 방역 소독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출입할 때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얼굴 인식 보안 시스템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국내 증시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매도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취재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장덕수 기자, 공매도 제한은 내일부터 강화하죠? 네, 정부는 오늘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내일부터 3개월 동안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매도 제한은 특정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될 경우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고 다음 거래일에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 과열 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해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거래 금지 기간도 늘릴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주식시장이 마감되면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인데 정부는 필요하면 추가적인 시장 안정 조치도 신속하게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국내 증시는 오늘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11.92포인트, 0.61% 내린 1942.85에서 출발했는데요. 장중한 때 1930선까지 밀려났다가 기관들의 매수에 힘입어 195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어제보다 8.13포인트, 1.32% 내린 606.47에 출발하면서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외국인과 기관이 대거 매수에 나서면서 현재 610선에서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잠시 뒤에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확진자 현황과 상태에 대해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시작되는 대로 현장 연결해서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박광식 의학전문기자 함께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일단 확진자 확연히 지금 정체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좀 앞서 얘기는 들었지만 좀 중요한 부분들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131명이 늘어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지금 7,513명인데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계속 매일 400~500명씩 나오다가 드디어 150명 이하로 감소한 겁니다. 하루에 나오는 숫자가요. 하지만 이 방역 당국은 오늘 확진자 숫자가 준 게 그러니까 휴일 효과, 그러니까 일요일에 검사 물량이 좀 적었던 탓을 고려해야 한다면 아직은 안심하기엔 또 이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직원의 확진자 숫자도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숫자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총 검사 건수가요 21만 144건을 검사를 시행했는데요. 그러니까 검사 양성률, 그러니까 이 확진율은 계속 그제까지 4%를 유지하다가 어제 처음 3.9%로 약간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치사율은 약간 상승해서요 0.72%를 보이고 있는데요. 문제는요, 이 치사율이 60대면 1.3%, 70대면 4.6%, 그리고 80대가 되면 6.9%까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이시거나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각별히 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이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고령 환자 또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에게는 위험한 질병인 네, 거죠? 맞습니다. 잠시 뒤에 중계차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이 대구 지역 확진자 증가도 처음으로 100명 아래로 줄었더라고요. 네, 뭐 중계차에서 얘기를 또 나오겠지만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오전 정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례 브리핑에서도 이 대구시 상황을 또 한 번 강조를 했는데요. 조금 더 짚어보면 어제 저녁 기준으로 2,200여 명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고요. 1,900여 명이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1,400여 명이 자택에서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지금 3월 10일 현재 12개소 2,699명 정원까지 확대한 상태고요. 오늘 또 경주 외곽에 이 현대자동차 연수원이 추가되면서 약 3,000명까지 늘어날 예정이지만 여전히 뭐 부족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군의관 후보생들도 투입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한 이 군의관 후보생 96명의 군사 훈련 기간을 단축하면서 전문 의료 인력, 그러니까 충원을 요청하는 그 지자체 배치를 해서 도울 예정입니다. 이번에 배치하는 군의관 후보생은 모두 전문의로 이중 내과 전문의만 60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과 전문의 충원 요청이 많았던 이 지방자치단체 의료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이들은 내일부터 이달 말까지 총 3주간 대구, 경북 등 총 10개 시도에 배치가 돼서 코로나19 진료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역의 이제 의료진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확진자가 줄어든 건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이 구로의 콜센터 직원들이 대량으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제 수도권이 관건이라고 봤는데 어제 이제 구로 신도림동 콜센터에서 200여 명 직원 중에 지금 50여 명 확진자가 나왔는데 아마 계속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검사가 진행 중이니까요. 예, 이제 거기서 유의할 점은 첫 번째는 첫 환자가 어떤 대구 경북의 신천지 교도도 아니고 확진자 접촉력이 없는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환자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서 감염돼서 거기 밀폐된 공간에 다수가 근무하면서 이 2차 접촉자들이 생겼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여기 근무하는 200여 명 분들이 또 확진자가 서울시의 여러 구에 이제 거주하고 또 인천, 광명, 안양 이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 지금 집단 발생에 단초가 될 가능성이 정말 있어서 좀 다양한 곳에 거주하시더라고요. 예, 수도권에. 그래서 좀 우려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이 콜센터라는 공간의 특수성이 좀 영향을 미쳤습니까? 예, 그렇다고 봅니다. 뭐 대구의 신천지 교도 집회랑 비슷하게 지금 이 콜센터도 밀폐된 공간에 수많은 사람이 장시간 전화를 받으면서 말을 하고, 그러면 뭐 기침하는 분이 비말이 공기 중에 다니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아마 환기 시스템도 문제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다수가 일종의 슈퍼 전파 사건처럼 다수가 집단 발생하기에 딱 좋은 조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마스크 착용 안 하고 이제 근무하고 있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큰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수도권 상황을 계속 우려해 오셨는데 콜센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산 콜센터도 있고요. 네. 수도권 지역에는 여러 콜센터 시설들이 밀집해 있는데 네. 지금 상당히 우려를 해야 되는 지금 지점인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뭐 종교나 뭐 PC방이나 뭐 스포츠 이런 데만 생각했는데 이 콜센터는 처음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수 환자가 생긴 이 콜센터의 특성이 코로나19 확산에 아주 좋은 장소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콜센터를 사실 재택근무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콜센터 수요가 또 많이 늘었고 그렇기 때문에 콜센터에 대한 집중 그 코로나 예방 조치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들어보시고 3월 10일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0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513명입니다. 이 중 247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사망자는 총 54명으로 어제에 비해서 3건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80.2%의 발생이 집단 발생과의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기타 산발적 발생 또는 아직도 조사 분류 중인 사례가 약 19.8%입니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4,676명으로 82.6%가 집단 발병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북은 총 814명의 확진자가 있어서 경북 내에서는 72.9%가 집단 발생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발생의 90% 좀 넘게가 대구 경북 지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발생 사례와 관련해서는 서울시 구로구에 소재한 콜센터와 관련해서 총 50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50명의 확진 환자 중에는 46명의 콜센터 직원, 그리고 이들의 접촉자, 가족이 4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현재 감염 경로 그리고 접촉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접촉자를 제외한 확진 환자 46명은 모두 동 콜센터가 소재한 건물 11층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콜센터 직원 중에서 11층에 근무하는 207명에 대한 역학조사 및 검체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같은 콜센터이지만 다른 층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추가 발생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연구 개발과 관련해서 혈액 속에서 코로나19의 항체를 탐지하는 단백질 제작에 성공하였습니다. 이 기술은 향후 백신 또는 치료제의 효능을 평가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환자로부터 확보된 혈액을 바탕으로 해서 인체의 면역학적 반응을 보는 검사법을 확립을 했고, 이번 항체를 탐지하는 단백질 제작을 계기로 해서 향후 치료제 개발 연구에도 매진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긴급 현안 과제 12개를 그동안 공모를 해서 치료 항체 개발, 그리고 백신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나아가서 임상 역학 및 혈청학적 연구, 기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물에 대해서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범위를 확대하는 연구, 그리고 신속 진단제 개발 등 학계와 기업 등과 협력 연구를 통해서 개발을 촉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향후에는 치료제와 백신 연구용 동물 모델을 개발을 하고 회복기 환자의 혈장을 이용해서 혈장 치료제 개발에도 노력하며 향후 국가 바이러스 감염병 연구소 설립을 검토하고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 과제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민들께는 코로나19의 전파 경로에 따른 감염 예방 수칙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개인위생 수칙과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지속적인 실천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이야기할 때
또는 식사할 때 등의 경우 침방울, 비말이 전파를 일으키는데 중요한 매개체이고 대화할 때 2m 정도의 거리를 두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침이나 재채기 등을 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본적인 기침 예절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울러서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이외에도 특히 닫힌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만남 또 종교 행사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각 기관이나 기업 등에서는 업무에 있어서도 온라인 근무, 재택근무 등을 적극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등교를 하거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하셔야 되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3, 4일간은 경과를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날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1339 콜센터 또는 지역의 콜센터 또 관할 보건소에 문의를 하거나 선별 진료소를 우선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주시고 선별 진료소를 방문할 때에는 본인에게 증상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을 하고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방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일반 국민들이 코로나19를 비롯한 호흡기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진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호흡기 질환의 전용 진료 구역을 구분한 국민안심병원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비호흡기 질환과 호흡기 질환이 구분된 국민안심병원을 이용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35분가량, 3분, 4분 정도 받겠습니다. 오송에서 먼저, 예, 기자님. JTBC 배양진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크게 4가지인데요. 일단 먼저 그 구로 콜센터에서의 집단 감염은 현재 11층에 근무한 207명 중에 몇 분 정도가 검사가 완료된 건지, 그 중에 이제 몇 명이 확진인 건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최초로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들의 최초 발병일이 확인이 혹시 되셨으면 그것까지 공유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오전에 이제 중대본 브리핑에서 요양병원, 요양원 근무하시는 신천지 신도분들 명단을 확인해서 조사한다고 했는데요. 이미 검사 받으신 분들 중에 양성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 중에서는 혹시 이분들이 근무하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혹시 그 전파 사례가 좀 있었는지, 그 시설들에 대해서 혹시 전수 검사 같은 것들이 진행된 적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그 자가격리 끝난 이후에 확진받는 경우들이 생겨서 지자체 몇몇 곳에서는 자가격리 끝날 때 검사를 필수적으로 하게끔 하는 곳들도 이제 생기고 있는데, 혹시 전국적으로 이런 자가격리 종료 시에 검사를 하실 계획도 있으신지, 이게 만약에 그렇게 시행을 하게 된다면 현재 검사 역량에 좀 무리가 갈 정도인지 이고요. 너무 많이 질문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그 집단 감염으로 분류되는 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져서 오늘은 80% 넘었는데 그중에 신천지 비율은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 요거를 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지, 이렇게 신천지 이외의 다른 집단 감염들이 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건지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구로구에 있는 콜센터와 관련해서는 일단 그 전체 콜센터 자체가 4개 층에 걸쳐서 자리를 하고 있고 7층부터 9층까지 그리고 11층에 콜센터가 위치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그 파악된 환자가 일단은 11층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11층에 근무하는 분들이 현재 207명이고 207명에 대해서는 아직은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 양성으로 확인된 환자의 경우만 50명으로 말씀을 드린 건이고, 여기에는 그 종사자 46명 외에도 가족 등 접촉자가 4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검사 진행에 대해서는 조사가 좀 더 진행하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콜센터 직원 자체는 현재 약 700명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600명에서 700명 사이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초발 환자가 아직은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역학조사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3월 한 4일경에도 환자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으나 더 자세한 사항은 역학조사가 조금 더 진행되는 대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신천지 신도들의 전체 그 행정조사 등을 통해서 명단 등을 확보를 해서 현재 행정조사된 명단을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분, 직업,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그렇게 그 밀집시설이나 다중접촉의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서 별도로 지금 명단을 뽑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그 역으로 의료기관, 요양병원은 이제 의료기관이니까 또 요양원과 같은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그 기존의 환자 명단과도 매칭을 하고 또 해당 기관 자체에서 요양병원이라 하더라도 혹시라도 발견 못하거나 또는 신고 없이 지나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고위험 집단을 중심으로 명단을 확보해서 조사를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가격리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그 만약 자가격리된 대상 중에 고위험군, 즉 그 환자였다가 퇴원은 일단 임상 증상이 호전돼서 했을 경우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일단 퇴원 기준에 해당은 되고 아직 격리 해제는 되지 않은 경우 그 경우에는 환자였었기 때문에 또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뭐 리얼타임 PCR을 통한 격리 해제 종료 시에 검사가 필요할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침에서 지자체에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열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자가격리 관련된 이후에 확진이 필요한 경우에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한 그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 여전히 신천지 신도가 많은 것은 사실인데 당장 오늘 말씀드린 서울만 해도 콜센터에서도 사실 집단 감염이 나왔고 또 다른 그 지자체 시도에서도 집단적인 감염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계속 그 우려하고 있는 비록 전체적인 숫자는 감소 추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볼 때 규모는 작다 해도 연결고리가 분명치 않은 초발 환자로부터 이어지는 집단 감염이 다른 지자체, 특별히 인구가 많은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같은 지역에서 발생할 경우 그것이 또 다른 제2, 제3의 신천지와 같은 그런 폭발적인 증폭 집단으로 발견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려를 해왔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타 지역에서의 집단 감염이 발견이 되면 될수록 비율 자체는 좀 올라가는 것이 사실이고 그 부분을 저희가 현재로서는 가장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조사 중이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고 또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나온 집단 감염 중에도 좀 뒤늦게라도 그동안 중심 증폭 집단이라고 강조했던 특정한 그 신천지 신도들과의 연관성도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봄으로써 전체적인 그 내용을 좀 더 명확히 하면 집단 감염 중에 정확하게 신천지 신도들이 차지하는 비율도 좀 더 변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답변드린 예를 들어서 이제 콜센터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등장하는 어떤 그 집단적인 감염의 경우에도 별도로도 저희가 조사를 하지만 이미 지나갔던 신천지 신도들과의 연관성까지도 저희가 같이 역학조사를 통해서 최대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KBS 뉴스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계속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박 기자, 일단 콜센터 관련 내용이 좀 많았는데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지금 뭐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서울시 구로구 소재에서 콜센터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나온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얘기들을 언급했는데요. 일단 지금 콜센터 관련해서 50명이 확진 환자라고 밝혔습니다. 직원은 46명이 확진됐고요. 구체적으로 그 직원들의 주소지를 보면은 서울이 19명, 경기가 14명, 인천이 13명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접촉자, 그러니까 가족까지 확진된 경우가 또 4명 있어서 총 도합 50명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가족을 접촉자를 제외한 확진 환자 이 46명은요. 그 콜센터 건물 모두 11층 건물에서 근무를 했다고 지금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층에 있는 사람도 조사 중인데 이 콜센터가 총 4개 층을 사용했었는데 7층, 8층, 9층 그리고 11층 총 4개 층을 사용했고 지금 다른 층에 있는 사람들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11층에서 근무한 사람만 지금 207명이기 때문에 현재 검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요. 좀 전에 지금 서울시에서도 브리핑이 같은 내용으로 있었는데요. 서울시 지자체발 브리핑에서는 지금 확진자가 근무자 중에서 64명이라고 밝힌 바가 있어서 아마 오후에 또 추가적으로 확진 환자는 계속 잇따라 나올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환자가 그러면 언제 증상이 발현했냐는 질문도 좀 전에 같이 들으셨는데요. 결국 3월 4일 날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오늘 확진이 됐는데 오늘이 3월 10일이니까 한 일주일 전쯤에 증상이 발현됐고 이 첫 번째 감염자는 또한 그 일주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주 전 어간에 어떤 감염자로부터 또 전파를 받았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일단 콜센터 여쭤보기 전에 브리핑 내용 중에 항체 탐지 단백질 개발 성공이란 말이 있었는데 네. 항체 탐지 단백질이 뭡니까?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 되면 면역 시스템에서 항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 항체가 이제 바이러스를 중화시키고 무력화시킬 수가 있어서 이 항체를 가지고 치료제로 쓸 수도 있고 이 항체에 이제 대응하는 바이러스 단백질은 또 백신 개발에 이제 후보 물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그 연구 지금 대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치료제나 백신 개발에 조금 진일보했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는 이제 거죠. 기초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콜센터 다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최초 발병일이 3월 4일이면 상당히 이제 기간이 있었는데요. 네. 이게 콜센터는 아무래도 작업 환경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굉장히 확진되기 좋은 환경이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좀 기간이 많이 있네요. 확진자 최초 발병일이. 그러니까 이제 뭐 자세한 역학 조사를 봐야 되겠지만 아마 이 콜센터의 임시 직원들이고 아프더라도 그냥 약 먹으면서 근무할 수도 있고 근무 환경도 영향을 미쳤다고. 예, 영향 미쳤다고 보고 우리나라 뭐 일반적으로 학교 아이들도 아파도 약 먹고 학교 갈 정도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콜센터와 같은 환경은 우리가 익히 신천지 대구교회에서도 유사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밀폐된 환경에 다수가 근무하고 소리 지르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른 지역에 있는 콜센터가 아니더라도 뭐 일반 회사도 지금 재택근무는 하지만 필수 요원들은 출근해서 또 비슷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방을 위해서 제가 당부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은 이런 콜센터나 일반 회사의 밀폐된 환경에서 밀집해서 근무하는 회사의 이제 경영자 아니면 콜센터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능동적으로 그 출근하는 직원 중에 열이나 기침이나 이런 증상이 있으면 출근하지 않도록 우선 뭐 쉬거나 진단을 받거나 그리고 매일매일 출근하는 직원들은 아침에 이제 손 씻기나 뭐 개인위생 수칙 준수시키고 또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얘기할 때는 마스크 착용시키고 식사할 때도 한 1, 2m 좀 떨어져서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환자가 집단 발생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일상에서 1, 2m 떨어진 거리는 상당한 거리인데요. 상당한 거리긴 하지만 지금은 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우리는 지금 캠페인도 하고 있고 그것이 또 타인에 대한 배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코로나19 감염 기회를 낮추는 것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수칙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50명 확진이면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요. 네. 벌써 지금 4명은 접촉자 또는 가족이라고 네. 밝혀졌고 네. 지금 이 11층에만 207분에 대해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또 거주지도 수도권에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안 그래도 지금 수도권에
소폭 증가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지금 요인으로 보고 계신 거죠. 예, 지금 뭐 발병일로부터 한 일주일 정도 됐기 때문에 또 위치가 이 구로역과 신도림역 1호선과 2호선 교통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분들이 그렇죠. 상당 부분 전철을 통해서 수도권 출퇴근하셨을 텐데 좀 그 부분도 좀 우려되고 지금 이 건물이 이제 복합 상가기 때문에 지금 콜센터 4층 말고라도 다른 층에 여러 또 기업들이 들어있고 또 엘리베이터를 공유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콜센터 4개 층의 직원만 대상할 게 아니라 그 빌딩 전체의 그 시 공간에 같은 시간에 그 같은 일시에 그 같은 빌딩에 있던 분들의 이제 동선이나 엘리베이터 CCTV를 봐서 접촉했던 분들을 좀 광범위하게 좀 확실하게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콜센터 얘기는 잠시 뒤에 다시 하고요. 일단 대구 경북 쪽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대구 경북의 이제 확진자도 100명 아래로 좀 줄었는데 네. 이게 이제 신천지 신도 진단 검사가 끝나가는 요인도 있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그동안의 방역 대책에 좀 효과를 본 것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은 뭐 확실히 신천지 위주로 아주 적극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뭐 진단 검사량이 굉장히 빠르게 신속하게 된 정도로 적극 진단해서 격리 치료하고 또 뭐 접촉자 추적하고 또 그 대구에서 뭐 생활치료센터에 또 입소도 하고 입소 안 된 분도 있지만 어쨌든 자가격리도 철저히 함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효력을 지금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반 시민 중에 한 10% 정도 양성률이니까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더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 대구 시민들의 고통을 감내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는 좀 구현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뭐 대구 현지의 뭐 시민뿐만 아니라 의료진도 의료진도 고생 많이 예, 하시죠. 다 방역 요원도 그렇고 예. 다 모두가 지금 고생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우한에서 뭐 안과 의사분들이 좀 잇따라 숨지고 있는 사례가 있다는데 네. 많이들 좀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눈으로도 전파가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뭐 쳐다만 봐도 뭐 걸린다는 루머가 많아서 그건 예. 절대 아니다. 우리가 이제 환자가 기침재채기 하면 비말에 바이러스가 들어있는데 그게 눈의 점막으로 들어가면 감염이 가능하고 뭐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이 비말에 바이러스가 있는데 손에 묻혀서 손으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눈, 코, 입을 이렇게 부비지 않습니까? 예. 이걸 피해야 되는 습관인데 이제 그러면서도 또 눈에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박 기자, 이게 지금 해외 감염도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국내 바깥의 좀 상황 한번 짚어볼까요? 네, 지금 뭐 이탈리아 상황이 지금 심각하죠. 사망자도 우리 확진자도 계속 우리나라만큼이나 훨씬 더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거기는 봉쇄 조치를 갖다가 이탈리아 북쪽은 벌써 취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봉쇄 조치 시행되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좀처럼 그게 수그러들 기미를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진단 검사 건수도 지금 상당히 지금 늘어나고 있고 확진자도 늘고 있고 그리고 사망자도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랑 좀 차이는 여기는 치사율이 상당히 높게 잡힌다는 겁니다. 사망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검사의 양성률만 보면은 아까 검사의 양성률은 우리나라가 한 4%대라고 하면 여기는 거의 한 45%에서 50% 정도. 그러니까 검사만 했다 하면 한 절반 정도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치사율도 높기 때문에 지금 이탈리아 상황은 좀 우리나라랑은 좀 차원이 다르게 좀 중증이면서도 좀 심각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볼 수 네, 있다는 맞습니다. 말씀. 교수님, 그 WHO가 이제 뭐 잠시 뒤에 뉴스 나오겠지만 좀 약간 태도를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동안은 좀 그 팬데믹에 대해서 조심스러웠는데 예. 뭐 교수님 지적을 본 건지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사실상 그런 상황이다라고 오늘 예. 뭐 얘기가 나왔고 예. 그렇지만 통제가 가능하다. 뭐 예.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WHO가 좀 미적거린다는 지적을 제가 많이 했는데 여러 번 조금 더 하셨죠. 예. 진일보해서 거의 이제 팬데믹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런데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또 단서를 붙였는데 사실은 뭐 미국 전문가도 그렇고 많은 감염 전문가들이 이건 불가피하게 이제 팬데믹이고 불가피하게 어느 국가든 당할 수밖에 없고 통제 가능하지가 않다. 물론 늦출 수는 있다. 유입을 늦출 수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준비를 해서 지역사회 전파할 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모든 국가가 이제 불가피하게 이건 닥칠 것인데 좀 피해 줄이는 전략에 지금 미리 대비를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연장선상에서 이게 사실 수시로 국제적인 그 유입량이 네. 하루에도 뭐 굉장히 좀 통제할 수 없는 정도의 규모인데 네.
이게 이제 그동안은 중국만 신경 썼는데 예. 이게 더 이제 저희는 좀 이제 확진자 증가세도 지금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게 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예, 맞습니다. 지금 뭐 모든 국가가 아마 긴장 상태인데 이제 지금 목적은 우리 의료 시스템이나 방역 시스템이 감내할 수 있는 최대 허용치 밑으로 환자 수를 줄이면서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이 전략이 됩니다. 갑자기 늘어나면 우리가 봤지만 대구 경북의 의료 시스템도 붕괴가 되고 또 그분들이 서울에 와서 또 문제가 되고 이런 상황은 피해야 된다. 좀 늦추면서 좀 무난하게 넘어가는 전략으로 가야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내가 어느 정도 잡혀가면 또 이란이나 뭐 이태리에서 환자가 늘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우리가 지금 철저하게 방역 내지는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첩첩산중입니다. 네. 두 분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전국 중계차 연결해서 지역별 확진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 확진자 증가 추세도 다소 주춤해졌습니다. 대구시청으로 갑니다. 정혜미 기자, 확진자 증가폭이 확 줄었는데 이 신천지 신도 진단검사와 연관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 대구 경북 추가 확진자는 102명입니다. 대구는 92명으로 2주 만에 두 자릿수로 떨어졌고 경북도 10명으로 지난달 22일 이후 확진자 증가폭이 가장 작았습니다. 현재까지 대구 경북의 누적 확진자 수는 6,7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대구 경북 지역의 추가 확진자 수가 줄어든 건 신천지 신도에 대한 진단검사가 거의 끝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대구에서는 신천지 신도의 99%가 검사를 받았고 경북에서는 100% 완료했습니다. 신천지 신도의 확진율은 대구 43%, 경북은 8% 정도입니다. 한편 대구에서는 어제 하루에만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7명 늘었습니다. 기저질환이 없던 69살 여성과 당뇨병을 앓고 있던 76살 여성 등 모두 7명이 숨지면서 대구 경북 지역 사망자는 모두 56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 증가세는 주춤하고 있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하루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데다 집단 거주시설 등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시는 이번 주도 시민들이 철저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네, 정 기자, 생활치료센터 입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대구에서는 1,800여 명의 경증 환자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습니다. 대구 지역 생활치료센터는 현재까지 모두 11곳이 확보가 됐는데 오늘도 300여 명의 경증 환자들이 추가로 입원할 예정입니다. 경북에서도 경증 환자 260여 명이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마쳤는데요. 대구시는 확진 환자의 격리 해제 기준이 자가격리 중인 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반드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치료를 받으라고 강조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인 환자는 1,400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304명은 중증도 검사에서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인 것으로 대구시는 파악했는데요. 대구시는 중증 환자를 우선으로 오늘 안에 150여 명을 병원에 추가 입원시킬 예정입니다. 한편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신천지 신도 5,600여 명이 모레 전원 격리 해제됩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해제 이후에도 일체 모임을 하지 말 것을 신천지 신도들에게 촉구하고 교회 등 시설 폐쇄 기간을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한마음 아파트 확진자 46명 가운데 38명이 31번째 환자와 함께 지난달 신천지 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대구시는 이후 아파트 내 교류를 통해서 추가 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정임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서울에서는 구로 신도림동의 콜센터 직원들 사이에서 확진자가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홍진아 기자, 어젯밤부터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죠. 지금도 검사가 진행 중입니까? 네, 제가 지금 있는 곳이 확진자들이 잇따라 나온 콜센터가 있는 코리아 빌딩 앞인데요. 이 뒤에 보시는 것처럼 건물 앞에 임시로 마련된 선별 진료소에서 주민들과 입주사 직원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섰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지자체 합동 대책 회의 중인데요. 이 건물 11층에 있는 콜센터에서 확진자가 64명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건물은 폐쇄된 상태입니다. 구로구는 콜센터 직원과 교육생 207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구로구민 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동작구 역시 콜센터 관련 주민 9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관악구에 거주하는 콜센터 직원은 12명인데 이 가운데 4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천구 거주 콜센터 직원은 13명으로 오늘 오전까지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어 영등포구에서도 2명이 더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서울에서는 콜센터 직원 가운데 노원구 거주자가 그제 첫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오늘 오전까지 20여 명의 관련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인천시에서도 해당 콜센터 직원 13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경기도에서는 광명에서 3명, 안양에서 4명, 김포에서 1명, 의정부에서 1명 등 9명의 관련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콜센터 근무자들이 업무 관계상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콜센터 직원과 교육생, 가족들을 대상으로 계속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관련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홍 기자, 서울시가 신천지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데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주세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천지 교회가 최근 5년 내 취득한 부동산 4건을 포함해 모두 30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가 종교단체 자격으로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만큼 이 감면이 적정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건데요. 또 해당 부동산들이 건축물 대장상 용도와 실제 종교 목적 용도로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 탈루 의혹이 있으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신천지로부터 감염된 환자의 치료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고 민사상 책임도 물을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혼자서 운영하거나 일손이 부족한 약국 2,500곳에 단시간 근로 인력을 내일부터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서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충남 지역에서는 그동안 천안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나왔는데 서해안인 서산에서도 오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세종시청 연결합니다. 이수복 기자, 서산뿐 아니라 세종에서도 확진자가 또 나왔죠? 네, 오늘 충남에서는 확진자 6명이 나왔는데 천안 2명과 아산 2명을 비롯해 그동안 발생이 없었던 서산시에서도 2명이 처음 나왔습니다. 특히 아산에서 나온 확진자는 42살 엄마와 1살짜리 남자 아기였는데 아기 엄마의 친정인 경북 병산의 친정 가족들도 코로나19에 감염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세종에서는 확진자 2명이 추가됐는데 이들은 모두 50대 남성으로 정부 세종청사 해양수산부와 대통령기록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있는 5-1동 4층 전체를 수속하고 접촉자를 파악하는 등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통령기록관 직원은 줌바교습생과 접촉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바이올린 수강생의 남편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남 서산에서 처음 나온 확진자는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 하나토탈연구소에서 근무하는 50대 남성과 부인입니다. 충청남도와 하나토탈은 해당 직원이 일하던 연구 2동 건물을 임시 폐쇄하고 접촉 의심자 164명을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또 연구소 직원 77명과 버스기사 등 38명에 대한 검사도 오늘 중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136명으로 는 가운데 이 중 3명은 완치돼 격리 해제됐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시청에서 KBS 뉴스 이수복입니다. 충북에서는 확진자가 2명 더 늘었는데 특히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선포됐던 이 괴산군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청주 연결합니다. 정진규 기자, 충주에서 나온 확진자는 서울을 방문한 뒤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데 이동 동선이 파악됐습니까? 네, 충북의 26번째 확진자는 충주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지난 7일 서울 여동생 집에 들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틀 뒤 여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충주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했는데 어젯밤 검사 결과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달 27일 이후 12일 만입니다. 충주시는 이 여성이 무증상 확진자로 감염 경로와 이동 동선이 특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접촉자 역시 8명으로 한정돼 있다며 지역사회 확산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충청북도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선포한 괴산군 장현면 오가리에서는 확진자가 또 나왔습니다. 이로써 이 마을에서는 지난 4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일주일 동안 모두 1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확진자는 70대 여성으로 충북 23번째 확진자의 부인입니다. 남편이 확진 판정을 받고 곧바로 실시한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었는데 어제 마을 주민 45명을 대상으로 한 검체 채취 결과 오늘 오전 양성으로 확진됐습니다.
나머지 주민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이 여성의 남동생 부부도 지난 7일과 8일 각각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역학관계 조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청주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충북의 19번째와 20번째 확진자는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 각각 국립중앙의료원과 충북대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심각한 증세는 아니라고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오늘 충북에선 확진자가 2명 추가되면서 현재 충청북도가 집계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는 완치 판정을 받은 3명을 포함해 모두 27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주에서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경남에서는 어제까지 추가 확진자가 없었는데 오늘 1명이 나왔습니다. 대구 인접 지역 집단 발병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는데 경남도청으로 가봅니다. 김대진 기자, 경남 지역은 확진자 감소세까지 언급되고 있다고요? 네, 경남은 확진자가 감소세라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이틀째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고 오늘 오전 발표에서는 1명 추가에 그쳤습니다. 오늘 추가된 확진자는 대구에서 거제로 발령을 받아온 한 중학교 교사로 알려졌습니다. 경남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은 창원시나 소규모 집단 발병이 발생한 거창과 장령에서는 한숨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감시 기간 14일이 지나도록 추가 확진이 없는 곳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주와 함양, 합천과 양산 등에서는 2주 이상 추가 확진자가 없습니다. 현재 대구 경북 확진자 205명이 경남 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도민들의 협조로 지금까지 개인 간 일반 전파가 성공적으로 차단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단체와 복지시설, 대구 인접지의 집단 발병 차단에 방역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말에 문을 여는 약국이 적어서 마스크 구입에 겪는 어려움을 덜기 위해 약사회와 협의해 주말 당번 약국을 303곳에서 오는 15일부터는 400여 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 내일부터 긴급특별자금 200억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에는 휴원 중인 학원과 교습소 등을 포함했습니다. 도청 구내식당도 휴무를 늘립니다. 경상남도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제안에 따라 도청 구내식당 휴무를 한 달 한 번에서 8번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달에 10,000명 이상이 외부 식당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가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 우려에 국제 유가 파동까지 겹치면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뉴욕 증시는 개장 직후 폭락세를 보이면서 주식 거래가 일시 중지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오전 9시 반 뉴욕 증시가 개장 직후 폭락세를 보이면서 주식 거래가 일시 중지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지수 등 3대 지수가 순차적으로 7% 넘게 폭락하자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매매가 15분 동안 중단된 겁니다. 거래가 다시 시작된 뒤에도 약세는 계속돼 다우존스 지수가 8% 가깝게 떨어지는 등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7에서 8% 폭락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 우려에 국제 유가 폭락까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됐습니다. 국제 유가는 미 국채 수익률과 함께 경제적 건강 상태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통합니다. 이런 국제 유가가 25% 가깝게 폭락한 이유는 산유국들의 감산 논의가 러시아 반대로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후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가격을 내리고 증산 가능성까지 내비치면서 시장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We have to start thinking of a recession globally, a contraction as a result of the coronavirus and the responses that we're seeing from two major players in the oil market. 미 금융시장이 극도로 불안정한 가운데 백악관이 대응책 논의를 위해 월가 경영진과 오는 11일 회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도 예상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코피나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 사태로 큰 피해를 본 가계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 지원과 임금 보전, 세금 감면 등 실질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WHO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이 현실화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해왔는데 다만 통제가 가능한 첫 팬데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확진자가 9,000명을 넘은 이탈리아에서는 교도소 폭동이 잇따랐고 프랑스에서는 문화부 장관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파리 양민효 특파원입니다.
지구촌 전 대륙에 확산된 코로나19. 그럼에도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이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해온 세계보건기구 WHO. 이제는 팬데믹의 위협이 매우 현실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새 100개국의 확진 사례가 10만 건을 넘었다는 겁니다. The threat of a pandemic has become very real. But it would be the first pandemic in history that could be controlled. 그럼에도 이 바이러스에 휘둘리지 않고 통제 가능한 첫 팬데믹이 될 것이라며 절대로 포기해선 안 된다고 WHO는 강조했습니다. 또 팬데믹은 국가 간 전염이 발생해 통제하지 못할 때를 말하지만 중국과 싱가포르 등 코로나19 통제에 성공한 나라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도 신규 확진자가 줄고 있고 이는 접촉자를 찾아 격리하는 조치가 효과를 거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 have increased efforts to identify all cases and contacts, including drive-through temperature testing to widen the net. WHO는 북부 지역 추가 봉쇄에 나선 이탈리아의 공격적 조치가 고무적이라며 효과를 기대했지만 이탈리아에선 확진자가 하루 새 1,700명이 증가해 모두 9,0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100명 가까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감염 우려로 가족 면회를 제한하자 이탈리아 북부와 중남부 교도소에서 잇따라 폭동이 일어났고 가족들도 시위에 나서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Che c'è stata una sorta di rivolta, quella che stanno facendo ormai in quasi tutti i carceri d'Italia, perché il rischio di contagio del coronavirus qui è al 1000 per 1000.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은 독일에선 80대 여성 사망자가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프랑스도 확진자가 1,400명대로 증가한 가운데 문화부 장관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아직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신천지 신도가 80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시는 끝까지 추적해 검사를 받도록 할 것이며 그래도 받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명령을 발동해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오전 진행된 권영진 대구시장 브리핑 주요 내용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신천지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진단검사 실시 결과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교인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진단검사를 받도록 한다는 확고한 방침하에 방역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어제는 1차 명단에서 검사를 받지 않은 50명에 대해 최후 통첩까지 보냈습니다. 그 결과 금일 3월 10일 07시까지 대구시가 관리하고 있는 신천지 교인 1,458명의 99.2%인 1,375명이 진단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검사 결과가 통보된 9,820명 중 4,17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신천지 교인은 총 83명으로 파악됩니다. 만약에 오늘 중으로 검사를 받지 않으면 내일 자가격리 해제 기간까지 음성인지 양성인지 판정을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가격리 기간은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로 인해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자가격리 해제 이후에도 일체의 모임이나 집회는 금지됩니다.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가에서 입원 대기 중인 확진 환자들과의 일체의 접촉을 삼가해 주십시오. 셋째, 모든 시민들이 고통스럽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해결을 위해 함께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잠시 멈춤 운동의 실천에 솔선수범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해가 될 경우 대구광역시는 신천지에 대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한편 폐쇄 기간이 도래하는 신천지 교회 및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 기간을 2주간 연장합니다.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병원 퇴원, 생활치료센터 퇴소, 확진자들의 자가격리 해제에 대한 대구시의 분명하고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여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된 추가 확진자들의 특이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보건소 소장을 포함 3명의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보건소장과 직원들은 전원 지난 2월 23일 확진 판정을 받은 서구보건소 감염예방의학팀장의 밀접 접촉자로서 2월 24일부터 자가격리 상태에 있었으며 격리 해제 전에 실시한 재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고 특히 특정 공간에서 다수 감염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방심은 금물입니다. 네,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뀐 일상의 풍경부터 나눔의 손길들까지 긍정의 힘으로 코로나19에 맞서고 있는 생활 현장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고생이 많으시죠? 요거에 감사드리며 미약하지만 작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떡을 만들어 보내게 되었습니다. 빨리 상황이 진정되어서 힘들 시기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코로나19가 한창인 이곳 대구 동산병원에서 의료보조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21살 이미리라고 합니다. 원래는 소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가 책 한 자를 더 보는 것보다는 이곳에 내려와서 조그만한 도움이라도 더 되는 게 제 인생에서도 더 가치 있고 모두를 위해서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쉬지도 못하고 일하시는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힘을 모아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꼭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19가 빨리 끝날 거라고 정말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앞으로도 저희 통합뉴스룸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영상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앱이나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거나 SNS로 참여해주시면 통합뉴스룸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름이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서쪽 지역은 비가 그쳐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로 동쪽 지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강원 산간 지역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강원 산지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에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에 영하 1도까지 내려가는 등 비가 그친 뒤에는 반짝 추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고 해안 지역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철원이 영하 5도, 광주와 대구가 2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8도, 부산이 14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잠시 뒤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이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